네, 반갑습니다. 전나무 튜브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어제 오늘 그 뭔가 좀 충격적인 어떤 좀 일들이 조금씩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아마 갈수록 이제 더 할 겁니다. 뭐 일부가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뭐야 그 전 정권 수사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어떤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그리고 어쨌든 지금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목에서 나오듯이 서서히 드러나는 빨갱이들이 추악한 본성.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소위 대깨문 찌빠들은 이제 옹호를 하고 있죠. 그 옹호하는 논리가 이제 딱 하나죠. 10명이나 살해한 어떤 이제 살인마 얘기하는데 장담하건데 아마 일주일 내로 아마 이 논리도 아마 깨질 거예요. 뭐 하여튼 그리고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론조사가 한 게 하나 나왔죠. 이제 격차 2배 벌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긍정 32.5, 부정 63.5, 윤 지지율 30% 초중반대까지 금막 그럽니다. TK에서도 데드크로스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거는 뭐 별 신경 쓸 건 없고요. 아마 이거 이렇게 장난치다가 얘네들도 아마 조만간에 지쳐가지고 아마 포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포기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언론이고 뭐고 모든 이제 그 관심이 이제 저 문재인하고 이쪽으로 다 쏠릴 거기 때문에 겁머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나 그냥 막 냅두면 돼요. 아니 어차피 우리 토끼 형이 어, 김갑수 빨갱이 옹의 말을 빌자면 시간으로 모두 저승을 보낸다는 거죠. 그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저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상대를 공격하거나 뭐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대를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면 고개를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이제까지 보면 너무 과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의를 차렸던 사람들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지금 골로 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뭐 유승민, 또 뭐 금태섭이니 뭐 저기 뭐 진중근이나 이런 애들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만 크게 존재감이 없죠. 어떻게든 이제 저 언론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차피 오늘도 뭐 사진도 공개되고 막 하면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얼마나 추악한 놈들인지를 낱낱이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점점 더 이제 그 수위가 세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편이고 언론이고 이제 이런 거에 지금 신경 쓸 이제 겨를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동시다발로 와다다닥 터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북한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조용하죠. 그리고 이제 이틀 연속 미사일이 아니고 그냥 포를 발사를 해요. 별 의미도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젠가 그젠가 반응이 나왔죠. 윤 정부 위기 모면 위에 신북풍몰이 하는 거. 보세요. 딱 그 민주당의 논리하고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잖아.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앞뒤가 이제 바뀐 거죠. 전후가 바뀐 거죠. 물론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계속 이제 이 프레임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먹힐 수밖에 없어요. 안 먹힐 수밖에 없고, 또 주말쯤 아니면 내 다음 주 초반쯤에, 좀 더 충격적인 뭔가가 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10일에 이어서 이제 11일에도 쐈다. 윤 정부대로 방사포 3회 포함 모두 6차례 도발했다. 미 정찰기 리벳 조인트 코브라볼 한반도와 주변을 비행했다. 그 제가 그 곰곰이 한 생각을 해봤는데 핵실험 한다는 얘기가 지금 두 달 됐죠. 근데 지금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뭔가 지금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돈줄을 지금 틀어막은 것 같아. 돈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기 뭡니까 그 이종원 때 그 나온 거 하고 어, 한동훈이가 미국 간 거 하고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미국은 이전부터 이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돈 세탁을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아니면 북한으로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쉽게 말하면 조총련 쪽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자금을 조달했던 이 루트는 지금 아마 미국이 아마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빨갱이 새끼들 하도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이제 이쪽 루트를 다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돈이 기존대로 들어와야 핵실험이든 ICBM이든 뭔가 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작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예상이 맞을 거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줄이 막힌 북한이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똥줄이 타고 있다. 뭐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이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나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급하긴 급했나 봐요. 국정원장 2년간 어떤 지시도 없었다. 이 얘기는 지시가 많았다는 얘기죠. 지시가 많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문재인을 이제 옹호해 준다고 하는 말이 국회에서 좀 뜯은 문제가 있어서 제게 하문하시기에 이거 보세요. 하문. 이게 왕조 시대 때 이 용어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아실 필요가 없다. 제가 보고 드리면 정쟁 중심에 쓴다고 하니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 새 원장이 와서 국정원이 극정원이 됐다. 전직 원장을 조사하려면 감찰을 해서 하거나 조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으로 고발한다는 예우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얘기는 그냥 나중 살려줘 뭐 그냥 그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살 방법은 없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게 문재인의 그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 게 아실 필요가 없다. 보고 드리면 정쟁 중심이 쓴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대요. 문재인이 스타일을 보세요. 지금도 저기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뭡니까 저 트위터에다가 막 페이스북에다가 막 이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막 뭐 개소리쳐 씹으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급증이 많은 놈이 아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는 없다니까. 단 한 시간도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막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소위 보수 유튜버들 썸네일 만드는 거 보면 수준 보면 나 진짜 씨발 뭐 오늘도 어디 저기 단톡방에서 보니까 뭐 뭐라더라? 그래 이준석이 뭐 저 무등산 올라간 그 사진 올렸다 절벽 사진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뭐 빨리 체포해야 된다고 사고 날 수 있다고. 이준석이 같은 놈, 문재인이 같은 놈 그런 짓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뭐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 놈이면 저렇게 추잡한 짓 하지 않지. 뭐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곧 체포된다 뭐 한다 뭐 참. 그리고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국정원 공무원 피격 날부터 최소 6일치 보고서를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당 쪽에서 한 말이죠. 민주당 재집권 확신에서 다량 삭제 가능한 듯 국정원 간부들 추궁받자 땀 흘리며 좌불안석 서훈 귀국 안 할 것 여권 취소하고 강제 송환해야. 아니 그러니까 서훈이는 지금 어차피 도망간 게 맞고 얘는 이제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미국에는 그 뭡니까 그 무슨 형량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 다 줄 테니까 나는 살려줘. 아마 그래 그 거래를 아마
미국에서 하려고 아마 간 것 같은데 안 될 거예요. 그 한동훈이 갔다 왔잖아요. FBI 국장도 만나고 갔고. 음, 그러니까 아마 그래 뭐 범죄인 인도자에 의해서 수갑차고 아마 끌려오게 될 겁니다. 서훈이는. 지가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지 않는 이상이나 무조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 가면 사살당할 거 아니야. 아유, 쓰레기 같은 놈들. 뭐 안민석이가 또 나서가지고 어, 대통령 아닌 부인이 인사권 휘두른다는 소문 들끓어. 그러니까 이런 게 청와대면 통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안 통한다니까. 누가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안정권의 누나가 그 뭐 대통령실에 있다고 근무하고 있다고 뭐 그 기사가 나니까 이제 뭐 오늘인가 뭐 사표 냈다고 하죠. 추천하고 어떤 경로와 근거로 채용을 하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안정권 무리의 끔찍한 컨텐츠는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혐오했고 세월호 유가족이 천막 안에서 성행위를 한다고 이건 억지주장 아닌데 그걸로 끔찍한 퍼포먼스를 했다. 안씨의 누나도 그저 생물학적 누나가 아니다. 안정권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를 채용한 것은 반사회적 반정치적 처사다. 세간에는 인사권을 대통령 아닌 부인이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이 불에다 기름을 부은 기이다. 역시 머리 나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5년 전에 그 탄핵 이 성공했다는 그것에 취해가지고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다 정리가 될 시간이 그렇게 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내가 유키즈 온 더 블락 이 제목을 보세요. 윤석열 출연 3개월 만에 멈춘다. 보시면은 20일 날 방송을 끝으로 휴식기를 가진다.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재정비 후에 10월 5일 날 다시 이제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 문 대통령 출연 거부 논란에 아직도 뚜렷한 입장 안 밝혀. 참. 이 얼마나 이 뭡니까 이 언론이 빨갱이들한테 점령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딱 그거죠. 참. 그리고 이것도 미디어 오늘 건데 이거는 7월 8일 기사입니다. 윤석열 시대 60일 그러니까 딱 60일 돼서 조중동이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가 나던데 윤석열이 등장하는 사설이 212건 근데 이제 이 212건은 뭡니까 하루에 몇 개씩 했다는 거야. 하루에 3.5개? 3.5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조중동이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뭐라고 하냐면 연일 날 세우는 동아일보, 인내심 잃어가는 중앙일보, 애써 참고 있는 조선일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판한 사설은 동아일보가 35건, 조선과 중앙이 각 10건. 60일간 비판적 사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사, 검찰, 대통령의 말, 김건희. 딱 보세요. 이게 두 개 나오죠. 이게 다 인사잖아요. 인사. 그 이건 뭡니까? 자기들한테 이권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어제 그제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아일보가 그 칼럼 쓴 그거 보면서 계속 인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권을 나눠주면 니 빨아줄게. 니 지지율 그러면 막 60%는 금방 그냥 올려줄게. 이거죠. 그 이제 오늘 기사인데 이거 후속 기사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비판하는 조중동, 박근혜 정권 검은 그림자 아른거린다 해가지고 인사 실패, 여권 내분 비선 의혹, 박근혜 닮은 꼴 윤석열 정부의 탄핵 우려하는 보수신문. 이게 조중동이 무슨 보수입니까? 이거 그냥 이권단체지 그냥. 이권단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60일간 조중동 사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사, 검찰, 대통령 발언, 김건희다. 2014년 조중동의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비판 논조와 닮아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유승민이 사퇴 당시 조중동의 여권 분열 비판 논조와도 닮아있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비선 논란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 당시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는 2014년 12월 12일 칼럼에서 청와대에는 황관들이 설치되고 뭐 쭉 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이다 라고 적었다. 박근혜는 무시였고 결론은 탄핵이었다. 이렇게 지금 다 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속해서 보면 중앙일보는 7월 8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도 거론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부정평가의 이유 중 하나로, 이거는 얘들이 떠들어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얘들이 계속 비선 김건희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언론 뭡니까 그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이제 하청 주면서 야 김건희 거 넣어가지고 여론조사해라 이리 하니까 씨발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본말을 갖다가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 토끼 형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비선 시비가 정권의 치명적인 암덩어리임을 절감했을 윤 대통령이 왜 부인을 둘러싼 논란에 감사기로 일관하는지 뭐 아주 이런 개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똑같이 이제 박근혜 비선 이걸로 탄핵시켰거든 우리가. 잘 봐라.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7월 8일 칼럼에서 나토 방문에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뭐 쭉 2024년까지 여소야대 국회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 개헌은 뭐 내각제 개헌하자 이 얘기겠죠. 얘들이 원하는 게 이제 내각제라는 거죠. 뭐 김무성, 유승민 다 똑같은 패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나라를 쥐고 흔들면서 영원히 해쳐먹겠다 이 얘기잖아요. 최악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 진영의 우려는 이 정도 수준이다. 보수래요, 보수가 아닌데.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걸 보수 신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 결국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기자
주필리까지 나섰다. 그는 7월 6일 칼럼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하면 안 된다. 쭉쭉쭉. 뭐야 이거. 이제 가십거리나 사진거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한다. 이거는 지들이 하는 거잖아. 아니 가십거리하고 사진거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거는 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것들이 쓰레기고 정말 사악한 새끼들, 이 독극물이라는 얘기죠 이게. 저거들이 이 짓을 해놔놓고 돌려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짓 하면 안 돼. 저거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물고 싶고 뜯고 뭐 김건희 비슷비슷 이 지랄을 해놔놓고 이런 걸로 뉴스를 장식하면 안 된대요. 아니 누가 뉴스 장식하라고 했어요? 보세요.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의 사이는 얼마나 보수신문의 지적을 수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보수신문의 지적을 수용한.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이제 얘들 편을 끼워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뭐 부스러기가 좀 떨어질 거니까 예전에 그 뭡니까 유신 때입니까 그 이유라기가 그 얘기했잖아요. 떡을 만지면 떡고물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딱 그거잖아요. 얘들은 조중동에 논조를 가져와가지고 봐라. 너그 편 조중동도 이러고 있다. 근데 얘들이 같은 편이라니까. 다른 듯 하지만 똑같은 편이라니까요.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저거들 기사 가지고 확대 재생산 막 해내고 그러잖아요. 딱 이게 그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징계 후 잠수 탔던 이준석이 흠뻑 젖은 제 광주 무등산 인증샷. 앞으로도 무등산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또 기사가 난 게 무등산 등반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아니지, 어제가 아니고 그제겠죠. 광주 청년 만난 이준석 당원 모으자. 여기서 이준석의 정체성이 딱 표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렵거나 힘들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나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또 이제 소위 말해 진정한 친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얘는 전라도가 고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라도 청년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준석 나는 빨갱이야 이거잖아요. 그 커밍아웃 한 거잖아. 이전부터 계속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정신집 고향을 찾아왔어. 그리고 이 고향에 내 동지들하고 이 국민의힘마저도 이제 빨갱이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빨갱이들 당원 많이 모아서 가입시킬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불쌍한 새끼. 그리고 조경태. 참 이것도 눈치 없는 새끼죠. 그 존재감도 없는 새끼가 꼭 이렇게 한 번씩 언론에 나가가지고
개소리를 쳐 씹으린단 말이죠. 도대체 이런 새끼가 어떻게 진짜, 씨발, 진짜 저 동네도 참 수준 떨어지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런 새끼가 오선이라니, 오선. 오선이면 20년 아닙니까, 20년. 그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야, 참. 이 새끼가 저보다 2살인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살 맞나? 3살 맞나? 아무튼 그럼 30대 뭐 중후반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돼서 해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수준 낮은 애가 참 이런 것도 문제예요. 뭐 현 지도부 총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한 뒤 전대회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우리는 인사다. 공정 상식에 따른 인사를 해야 된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도 이권을 안 나눠주고 조중동에도 이권을 안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 초반. 뭐 또 뭐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뭐 20% 폭락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뭐 오늘 뭐 벌써 32.5% 나왔으니까 뭐 그런데 내일 또 뭐 바로 20% 폭락 나올란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끝까지 그 홍준표한테 붙어 있었잖아. 홍준표한테. 아니 이거 저기 나 대표님하고 그 저기 카톡도 하는 사이라고 저기 얘기를 했거든요. 나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냥 작년에 톡을 한 번씩 했대요. 그런데 뭐 홍준표 선택해서 갔다가 끝까지 남아 있다가 막판에 이제 그래 이제 우리 토끼 형한테 온 거 아닙니까? 이 새끼도. 아휴 이런 씨. 이것도 근래 새끼는 근래 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다 이제 국민의힘도 정리가 될 거니까. 아휴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절대 이제 그 종편이나 이런 데서 안 내잖아요. 청와대 개방 2달 관람객 10명 중 9명이 만족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씨발 10명 중에 9명이 그럼 90%가 만족한다는 건데. 솔직히 제대로만 이게 저기 전달이 되면 이것만으로도 지지율이 한 40%는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이 씨발 그러니까 최소한 30%는 대깨문하고 집바들인데 얘들도 그럼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한심한 것들. 참 정말. 그리고 검찰이 국방부 대령을 불러서 월북한다 번복한 경위 조사를 했다죠. 내가 브리핑했던 윤형진 과장을 참고인 조사. 사건 당시 자진 월북 발표 관련해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뭐 그리고 오후 늦게 이제 수해공무원 피살하고 강제 북송 관련해서 국정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요식행위고 일단 거의 수사는 거의 끝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부르다가 이제 뭐 참고인 조사하고 뭐 이런 소환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남은 그거고.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거는 우리 토끼 형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이명박 때부터 모든 국정원장들이 다 깜방 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2명까지 이제 딱 가야죠. 서훈이는 아마 수갑차고 아마 강제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들어올 겁니다. 그 좀 기다리라고.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잠깐만요. 어차피 그래 이제 기사가 나올 거니까. 그래 이제 월간조선에서 또 이게 나온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월간조선에서 핵심적인 어떤 취재를 해가지고 다 밝혀내요. 김건희에 관련한 것도 다 월간조선에 다 밝혀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종편이나 이런 데서 계속 두드려대면 되는데 절대 얘기 안 하죠. 이것도 나오잖아요. 문재인이 북송한 2명, 김정은 독재 비판 경문 내걸고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원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 퍼진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독재 피해온 탈북자를 죽으라며 북으로 다시 돌려보는 거다. 북송한 이유, 이제 저 빨갱이들이 말한 거는 자신들이 죽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 해상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 이 2가지였지 않습니까? 당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 문재인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려다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청년들이었다고 보도했다. 도희윤 사단법인 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문정권이 북송한 2명의 청년에 대해 2사람은 동료 선원을 죽인 어민이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도 대표는 김정은은 수건 사업인 광운도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완공을 위해 돌격대를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청년 2명은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경문을 내걸었는데 발각되어 탈북한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원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 경문을 쓴 저항 세력이 남한으로 탈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이들은 공화국 내 살인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인 만큼 조속히 송환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북한은 반체제 세력이 절대 적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살인자, 마약 복용자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영호 전 영국 영상가 올 때도 강간범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도 대표는 내가 입수한 정보가 맞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말만 믿고 김정은의 독재에 반대해 우리나라로 도망친 청년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반헌법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게 저는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는 초점에는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또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소위 그래 저 보수 쪽에서 나온 패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들이 이제 내세우는 논리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16명을 살인한 살인자들을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가 되겠냐? 다음 주 초에 아마 이 논리를 깨는 또 증거 자료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 논리를 깨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뭔가 자료가 나오겠죠. 아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16명을 살해했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묻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16명을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논리가 딸리니까 16명을 살해한 흉악한 범죄자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얘들의 논리가 계속 깨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하나씩 증거가 나올 때마다. 오늘 그 사진 10장이 공개되니까, 아니, 북한에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근데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소리 하면서 16명이나 살해한 사람들이다. 댓글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뭔가 좀 근거 자료가 또 나올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작업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뭐냐면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이 새끼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뭐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까니까 얘들이 거짓말이 계속 극단적으로 가잖아. 이걸 다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 새끼들이 얼마나 사악한 쓰레기들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 새끼들이 본질이 뭔지 아까 제가 제목에다 그랬잖아요. 추악한 본성을 갖다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번에 벗기는 게 아니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씩 한 겹씩 벗기잖아요. 이 얘기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16명을 살인했다는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뭔가 자료가 제시될 겁니다. 다음 주 한 일주일 내로. 그럼 또 그때는 이 새끼들이 뭐라고 쳐씹으는지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이게 저기 딱 사인 신어주는 거 아닙니까? 말 열심히 하고, 야, 다음에는 준비됐지? 다음 주쯤에 이제 쟤들 저기 또 지금 계속 뭐 16명을 뭐 살해한 무슨 흉악범이라고 하는데 그것 저깔 준비하고 있거라. 이따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나 다르다. 아이 정말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또 동영상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이번 주말쯤에 동영상을 깔란가? 아니면 다음 주 초쯤 월요일쯤에 동영상을 까고 또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16명을 살인했다는 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또 딱 끄집어내 가지고 살인자라는 근거가 빈약한데 이런 어떤 또 싸움을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위 보수 측에서 나오는 저기 패널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새끼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까 봤잖아요. 조경태 같은 새끼도 거기는 관심이 없어. 이권을 안 나눠주니까 인사 잘못했다 검찰공화국이다 똑같이 씹으리고 있잖아요.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발맞춰서 미국하고 막 저기 저 유엔이고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죠. 미 의회 인권위 의장 강제 북송 사진의 경악 국가 문정권의 공모다 무슨 딱 봤잖아요. 이 못 벗어나간다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궁지로만 몰고 또 이제 부정선거 하나를 또 끄집어낼 것 같아요. 그 부정선거 맞는데 또 이재명의 것도 또 꺼내가지고 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을 조금씩 수면 위로 딱 띄우고 무르익겠다고 판단이 딱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확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정선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고 무엇이고 이제 대응을 못해. 뭐 인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시간 자체가 거의 아예 없어서요. 이것만 두들기에도 버거울 거 아니야. 부정선거, 북송 사건, 그 소외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이재명이 거 라임 옵티머스 막 한꺼번에 막 펴져가지고 막 전부 포토라인에 계속 서고 막 사진 찍고 막 하면 아니 뭐 인사를 잘했네 검찰공화국이네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해가지고 하나를 완전하게 두들겨 잡고 막 이런 어떤 방식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면 위로 딱 띄운 다음에 어, 이 물이 수면이면 모든 사안들을 이재명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이 국정원권 이 조금씩 이제 떠오르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이재명이 것도 살짝 수면 위로 살짝 떠올리고 뭐 펀드 사건이나 이런 것도 수면 위로 살짝 떠올리고 뭐 또 이렇게 살짝 떠올리고 하면서 맛배기를 보여주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작업을 낮추는 거죠. 어느 시점에 순식간에 이걸 확 띄우는 거죠. 그러면 취재거리가 너무 엄청나잖아. 이 언제 다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거야. 하루 종일 이 얘기들만로만 도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잖아요.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빨갱이들부터 뭐 그런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편안한 보내시기 바랍니다.